전자책까지 무료로 배포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반상회까지 열었어. 쟤네 집 내보내자까지 있었어요. 극단적인 시도를 2번 정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었는데 뛰어내리고 너무 추워서 그냥 수영해서 나갔어요. 그때 무언가 스치는 생각이 살자,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근데 부도가 나셔갖고 아예 다 문을 닫아서 그 금액까지 제가 환불해드리는 그런 케이스가 실패 사례가 딱 하나. 땡땡시에서 지금 1등이에요. 트래픽을 쏘지도 않았는데도 플레이스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전부 다 1등이 되더라고요. 아, 역시 인간의 간절함은 문 여는 문이었구나. 어쨌든 요즘에 구독해야 되는 것들 꽤 많잖아요. 마케팅 회사 운영하시다 보면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으시고. 맞아요. 마케팅을 알기 위해서 고객사가 갖고 있는 뭐 플랫폼들 있잖아요. 스레드나 블로그나 뭐 홈페이지, 요거를 진단하는 프로그램 비용도 월에 좀 꽤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AI 툴 사용하는 것도 비용도 꽤 들기는 해요. 고객사한테 그만한 성과를 가져다 주고 해서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케팅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시간은 어느 정도 남고 매출은 좀 쳐낼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고, 그런 분들은 굳이 마케팅 회사한테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마케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충분히 혼자서 마케팅이 가능한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케팅을 맡고 있는 업체들은 이미 바쁘고 매출이 큰 업체, 마케팅을 굳이 하기 싫은 업체,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다 지금 마케팅을 맡기고 있어갖고,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되겠지만 보통 순매출 500에서 1000 미만이신 분들은 직접 마케팅 공부해서 실행하면 그래도 반 이상은 좀 온다. 좀 꿀팁을 드리자면 챗 GPT 유료 결제는 한 달에 한 2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챗 GPT를 사용하시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챗 GPT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이게 포괄적으로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티키타카 하면은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계탕을 팔고 있는데 블로그를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하시면, 다른 지역, 뭐 여기는 천안인데 강남 삼계탕 맛집 해서 삼계탕 관련해서 블로그 잘 쓴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글을 싹 복사해서 GPT한테 입력시켜도 돼요. 글을 워낙 잘 쓰게 해주죠.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점심시간에 다다라서 저희 직원분들은 도시락을 시켜 먹거나 근처에 이제 맛집 가서 먹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랑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자꾸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 이제 팀장님이 원래 제 친구인데 지금도 친구고, 팀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직원들이 너랑 밥 먹는 거 싫어한다. 체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저희 집에 가서 밥 먹고 있습니다. 아까도 회의 때도 마찬가지로 일 관련되지 않은 이런 태도적인 것도 그냥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 이거 틀렸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하나 신경 써야 고객사 매출이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도 좀 디테일하게 영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서, 되게 근데 직원들 덕분에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항상 부담감도 장난 아니고 모든 책임을 다 제가 지니까 저희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 마음을 다 알아줘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 오히려 저한테 역제안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알리다가 지금 완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매출 5천만 돼도 와 완전 엄청 만족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의도치 않게 갑자기 파파파박 늘면서 이 매출이 유지가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지금도 사실 웃기지 않죠. 근데 이제 아까 회의하시는 거를 조금씩 들었지만 직원분들이 되게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걸 대표님이 굉장히 잘 수용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제 기준 성공은 100억 이상 순이익이 좀 나고, 아니면 100억 이상의 매각한 사례들을 성공했다고 매기고 있는데,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혼자서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팩트로 알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교류해야 된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뇌가 하나로 무언가를 만드는 데는 리미트가 있으니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자. 하지만 나의 색깔을 잃지만 않으면 되니까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되 요거를 잘 융합해서 나의 작품으로 만들자. 그래서 모두의 의견을 좀 수용을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회식도 원할 때마다, 혹은 저희가 목표 매출을 달성하거나 그럴 때 회식을 자주 하는 편이고, 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네. 추석, 설날, 뭐 가정의 날 이럴 때는 인센티브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떡값 정도는 되니까.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주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이거든요. 중소기업은 많이 주겠지만 마케팅 회사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회사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서, 그래도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크리스마스 이런 홀리데이 있으면은 네네. 선물을 10만원어치 15만원어치 주거나 현금으로 주는 편입니다. 아까 직원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이 회사의 장점이 직원 복지라고 했는데 저희는
원래는 1년에 한 두세 번 확실한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지금 애기들이 생겨서 잘 이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카드 제한 없이 아예 제주도나 서울 쪽으로 저희끼리 워크샵을 갔습니다. 금액 제한은 없어요. 워크샵만큼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애플 스토어 가서 다 긁는다던가. 와 진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팀장님이 약간 군인 출신이라서 남아이런 중천금 말 한마디 내베스트였으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거 강해서 대표님 진짜 그렇게 얘기했죠? 가자 한번 쇼핑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네. 그냥 이제 즐겼죠. 직원들을 대하는 이제 대표님의 어떤 그런 애티튜드 이런 네. 것들이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고가 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이 뛰어난 실력이 좋은 직원도 물론 좋지만 성실하고 열정 있는 직원을 뽑은 거예요. 실력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람의 그릇은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번 1년 동안 제가 천안에서 구인을 한 50명이랑 같이 일을 해봤어요. 지금 이 분들 이외에. 근데 거기에서 저희의 매뉴얼이랑 가이드가 부족했었던 건지 저희와 핏이 맞는 분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하늘의 별따기다. 핏이 맞는 사람과 그릇이 좀 큰 사람을 찾기가 누구든지 자기 그릇이 큰 줄 알지만 사실 그 실행해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금방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도 조심스럽지만 요즘 분들이 많이 시도하고 포기하잖아요. 쉬운 것만 찾고. 근데 그게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모티브적인 멘트 중에 하나가 일주일 뒤에 나는 죽는다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와이프를 만났을 때도 와이프한테 계속 그 구애를 했을 때도 일주일 뒤에 내가 죽어서 이 말을 못하면 너무 후회가 되겠다 해서 하고 싶은 말이랑 제 마음을 표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 살면서 가장 큰 사업이 사랑 연애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완전 대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로서 이제 시작입니다. 식사로 가시죠. 근데 식사를 하러 네. 간다고 하는데 집으로 오셨는데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같이 조식, 중식, 석식이 나와요. 가서 같이 드시죠. 와 천안에 무슨 시그니엘 같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시그니엘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지금 그 꿈이 사라졌긴 했거든요. 커뮤니티 시설이랑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시그니엘도 아시는 대표님들이 거기 살아서 많이 갔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거다. 약간 그렇게 보여요. 그쵸.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게 여기만 이렇게 많이 달아져 있더라고요. 조급한 게 다 똑같다. 저희가 일단 여기 약간 식판처럼 받을 수가 있어갖고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음식 받고 이쪽에서 이야기하시죠. 한식이랑 일품 이게 좀 다르셔갖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샐러드를 많이 좋아하는데 샐러드가 이렇게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그럼 관리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합산되어갖고 빠져나갑니다. 다른 외부로도 출장 많이 가시나요? 두 번째 미팅은 다 제가 하고 있어갖고 타 지역으로 출장도 되게 자주 다녀요. 어제도 성수 다녀왔고. 직원분이 그냥 자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영업을 하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지금 저희 집을 이사해 주신 대표님께서도 마케팅 업체가 필요했는데 마침 제가 하고 있어갖고 지금 1년째 저희 고객사예요. 현재 책정되어 있는 마케팅 비용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건바이로 정해진 가격은 있지만 보통은 업체마다 혹은 지역마다 들어가야 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병의원이나 유학원이 아니고서 그냥 일반 요식업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형성을 되어 있고 병의원이나 큰 중소기업이나 프랜차이징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이상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업체들은 직원들 4명이서 담당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매출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상으로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알리다를 잘 홍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사를 만든 거예요. 지사 대표님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니까 성장 속도가 저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어요. 본인이 성장하면서 이건 진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미쳐야겠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광고 대행으로 처음에 수익이 났을 때 그리고 수익이 날 뿐더러 고객사에서 되게 대만족을 했을 때 미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만족을 하는데 앞으로 더 사람들을 만족시키면은 더 돈도 될 뿐더러 내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명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미치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뭔가 일만 해야지, 맡은 거 처리해야지 이런 열심히의
예전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매일매일이 재밌고 지사의 사업이라든지 저희의 맡고 있는 일이라든지 다 진짜 저희 것처럼 미친 듯이 임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이제 그 뒤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당장은 이제 회사가 계속해서 제가 원하는 것처럼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일에 미치니까 다른 게 안 보이고 돈도 안 보이고 그냥 이 고객의 성장 그리고 회사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돈도 쌓이고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쌓여갈 때 어떤 동기부여가 본인을 움직이겠어요? 사실 이게 조금 딥한 이야기긴 한데 제가 원래 친구 한 명이랑 친구네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그 둘이 어쩌다가 친구가 하늘에 가고 어머니께서도 4개월 뒤에 하늘에 가신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뒤에 제가 세상에 남겨진 게 저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물론 저희 가족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데 그때 당시는 오로지 현재 나에 대해서 부족함밖에 안 보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그냥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경험 쌓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핍은 옛날에 저한테 완전 그 일이 저한테 큰 걸림돌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지금은 그 결핍이 약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 것 같아요. 초반에 처음 왔을 때 얘기해 주신 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이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21살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좀 불안정하셨어요. 그래서 이혼하신 상태였었고 제가 중학생 때부터요. 2017년도 때 재결합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못 봤고 좀 많이 보고 싶었죠. 제 졸업식이라든지 뭐 운동을 했을 때 시합이라든지 뭐 입학식이라든지 이럴 때 한 번도 오지 않으셔갖고 많이 보고 싶었긴 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왔는데 뭔가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창피했었던 것 같아요. 조부모님이랑 같이 이 시골에서 산다라는 게 지금은 너무 자랑스럽고 천안의 자랑이지만 그때는 너무 창피했어요. 학교 끝나거나 시간 남으면 친구 집 가서 살고 365일 중에 한 350일 정도는 친구 집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되게 많이 가까워졌고 이제 오늘도 김치 주신다고도 하실 정도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러면 성공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버지께서는 너 더 해야 돼. 너 이거 문제야. 라고 하시는데 사무실이나 다른 데 가서 자랑을 엄청 하시고 어머니께서도 그러시고 친할아버지께서는 특히 더 그러셔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긍정적인 요인을 배우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일단 할머니한테서는 가족 사랑 다 인내하고 수용하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워낙 제가 어렸을 때는 말썽을 많이 피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반사회까지 열어서 쟤네 집 내보내자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말썽을 피웠는데 할머니는 그래도 따끔하게 혼내실 때는 혼내시고 이제 항상 손잡고 자고 그러면서 괜찮아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타이를 주시고 할아버지한테서 제가 배운 거는 꾸준함, 성실함. 할아버지께서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사셨는데 다들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매일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농사를 지시는데 매일같이 5시에 일어나셔서 한번 밭쓱 도시고 이게 계속 꾸준하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절대 기죽은 적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본인이 어딜 가도 다 주도를 하셨어요. 거기서 지금 돌이켜보면 할아버지한테서 리더십을 배웠던 것 같아요. 아까 밥 먹을 때 살짝 얘기했지만 듣고 싶었던 경험도 있으셨다고. 그때 제 친구가 죽고 친구네 엄마가 죽고 세상에 남겨진 건 저 하나라고 그때 당시 착각했기 때문에 돈도 없었고 온갖 살고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앞도 깜깜하고 하다 보니 극단적인 시도를 2번 정도 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만난 경찰관 형님이 근데 이제 그 형님이 퇴근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에서 저랑 같이 소통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운동선수를 했어서 그런 건지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었는데 뛰어내리고 너무 추워서 그냥 수영해서 나갔어요. 그때 이제 경찰관 분 오시고 이제 경찰관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으셔서 2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때 무언가 스치는 생각이 살자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돈 없으면 우리 조부모님이랑 여동생 누가 챙겨 해서 그때부터 막 경제활동을 더 빡세게 시작했죠. 초등학교를 그냥 잠 깨려고 걷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순천향병원이고 알고 보니까 그 기절을 했었다 해갖고 응급실에 실려갔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되게 그때 당시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과정 덕분에 겁먹지 않고 도전하고 돌파하고 계속 찾고 하는 것 같아요. 젊은 대표님이잖아요. 사람들이랑 미팅하거나 이럴 때 젊은 대표라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너무 많았어요. 22살 때부터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도 이제 좀 영업이라든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보다 인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저를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냥 내실을 다지고 제 갑옷을 두텁게 만드는 게 먼저다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아버지 배우면 하시던 말씀이 선무당이 사람 잡으니까 똑바로 해라. 그래갖고 항상 똑바로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당장 마케팅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혼자서 마케팅 공부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비용을 들이지 마시고 혼자 마케팅을 하라고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 마케팅 회사 대표님이시잖아요. 굳이 좀 리스크를 만들어서까지 마케팅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혼자가 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요식업이라든지 그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근 마켓이랑 요즘에 좀 이슈가 된 스레드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이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요즘에 인공지능 AI도 잘 되어져 있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하시고, 매출이 올랐을 때 좀 많이 올라서 이때 우리 매장 시스템 확장에 힘써야 되겠다, 마케팅은 업체 맡겨야겠다. 근데 마케팅은 직원이 못해요. 왜냐면 직원이 할 줄 알면 창업하거나 나가요. 그래서 회사에 속해져 있는 뭐 오프라인 병원이라든지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데이터, 제 뭐 어디에 들어가 있는 마케터 분들은 큰 이커머스 브랜드가 아닌 이상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일업 하면서 마케팅 업체를 고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면 마케팅 업체랑 미팅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질문을 수치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수치적인 답변이 돌아오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 업체라면 본인의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마케팅을 잘 하면은 마케팅 회사를 크게 해서 여기에서 현금 흐름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장땡이지 라고 저도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터득해서 저도 브랜드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좀 2개 있거든요. 지금 의류 하나랑 교육 플랫폼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브랜드가 없는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는 되도록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마케팅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과가 가장 좋았다거나 아니면 실패 사례도 좋고요. 실패 사례는 아무래도 저희 알리다에서 4년 동안 하면서 실패 사례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딱 하나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부도난 치과인데, 거기에서 시골 외곽에 있지만 검색하는 비율이 그래도 있었어요. 검색자 의도에 맞게끔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어서 또 옮기고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당장의 고객들이 시골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해서 그 고객사께서 저희한테 말도 없이 러시아어로 전부 다 바꾼 거예요. 저희가 쓴 블로그 글이라든지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걸 다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직도 꼬이고 저희랑 불협화음도 생기다 보니까 이때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식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100% 환불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저희가 생각한 방식대로 가보시죠. 여기에서도 원장님께서 원하는 방향을 수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예 이 당장의 그 수익 러시아에다가 포커스 하다 보니까 아예 한국 분들이 유치가 안 돼. 그 병원에 내원을 안 하셨고, 원장님은 빚이 더 심화되셨고 부도가 나셔갖고 아예 다 문을 닫아서 그 금액까지 제가 환불해드리는 그런 케이스가 실패 사례가 딱 하나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좀 성공했던 프로젝트. 저희가 성공했던 프로젝트는 워낙 많아요. 그 중에 기억 남는 건 아무래도 최근인데요. 한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안 팔리던 다원 검사라든지 보청기 이쪽도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그것까지 매출이 거의 2-3배 올랐고요. 2-3배 올라서 한 상가를 더 계약하셨어요, 원장님께서. 그리고 매달 저희가 퍼포먼스를 해요. 이번 달에는 전월 대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드리는데 항상 감사하다고 하고, 오히려 그 병원은 아직도 정말 잘 돼요. 땡땡시에서 지금 1등이에요. 트래픽을 쏘지도 않았는데도 플레이스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전부 다 1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유학원 원장님께서도 대치동에 계셨었는데 저희가 광고를 너무 잘해 주시다 보니까 여기 내부 임원에서 빠지시고 창업을 하셨어요. 창업을 하셔서 저희 마케팅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불안불안하셨죠. 50대 첫 창업이시고 과연 이렇게 매출이 날까 싶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압구정에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천안에 오세요. 그래서 천안에 오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촬영하거나 저랑 인사이트 공유를 하는데 항상 선물을 주세요. 수많은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이 중에서 알리다가 살아남고 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을 해주지 않고 같이 동업자, 동행자 느낌으로 가기 덕분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정말 매출 높은 대행사들 중에 매출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돈에 집중하지 않고 같이 향상에 좀 포커싱을 하는 이유가, 저희는 매출을 올리면 행복하겠지만 더 행복한 게 고객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실행을 직접 다 하다 보니까 매출의 성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 같이 그릇이 커지는 사업이라서 계속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이 일을 쳐내고
저희 본사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 업체한테 더 잘해드리고 하니까 업체가 업체들을 몰고 와서 매출이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 뒤에 30명 있다라는 이론을 믿어요. 저희는 매출을 올리고 사업을 확장함에 있어서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업이 커지고 매출이 커지면 성실하다는 전제하에 사람에 대한 그릇도 같이 커지는 게 있어서 사업은 포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저도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꿈이 아니라 목표 중에 하나는 명확했어요. 성인 돼서 더 확실해진 게 조부모님을 너무 정말 사랑하니까 조부모님이랑 같이 돈 벌고 나도 고객도 세상도 만족할 수 있는 실버타운이나 실버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꿈이 아닌 제가 이제 밟아야 할 과정 중에 하나, 그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 좋은 아버지라면 다 퍼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정서에 맞게 또 방향성도 지도해주고, 때로는 친구, 때로는 길동무, 때로는 스승이나 좋은 사람처럼 그런 아빠가 되고 싶은 것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알리다 같은 경우는 지사 설립을 한 8군데만 더 올려서 상생할 수 있는 대표님을 10분만 만들자. 이게 지금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차에 산다 구독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목표가 확실한 분들 같아요. 도깨비 드라마 보면은 도깨비랑 저승사자가 있는 곳에 일반 산 사람은 못 들어오는데 산 사람이 갑자기 문 열고 화장실 어디냐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유 배우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역시 인간의 간절함은 못 여는 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간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 간절함 갖고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니까 자문을 구하기 좋은 세상이고, 간접적으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블로그로 접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니까 간절함 갖고 막 두들겨 보시면 아이템이나 갈 길이 찾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찾게 되시면 그때 미치시면은 딱 정신 차려봤을 때 성과에 아닌 목표에 도달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쳐야 산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마케팅이라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돈은 전혀 받지 않으니까 편하게 알리다에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이차에 산다 보고 연락을 하셨다고 하면은 네. 되게 더 잘해주세요. 아, 그럼요. 전자책까지 무료로 배포 드리겠습니다. 1년 뒤에 저희가 대표님을 다시 찍으러 와도 될까요? 그럼요. 1년 뒤에 취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